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지금 사회 곳곳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경제가 침체되어 아우성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시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애국자이십니다. 국민은 이토록 어려움 속에 아우성인데 정치판에서 보면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은 모두 다 적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명분을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 반대자의 비판자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현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431년 전에 조선에서 있었던 기축옥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1589년 조선 중기에 있었던 이 기축옥사는 명분은 정열입 모반 사건 가담자 처벌이었지만 사실은 왕이 계승의 정통성이 부족한 당시의 임금 선조가 입지를 강화하고자 동인을 토벌한 대참극이었던 것입니다. 3년간 사형이나 유배를 당한 동인 선비가 1000여 명에 달했고 조정에는 일할 관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재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조선의 4대 사화라 일컫는 1498년 연산군 4년에 있었던 무오사와 1504년 연산군 10년에 있었던 갑자사와 1519년 중종 14년에 기묘사와 1545년 명종 원년의 을사사와 이 조선의 4대 사화의 희생자가 5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이 기축옥사가 1000여 명의 선비가 처벌됐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축옥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인 세력을 절멸시킨 서인들은 1623년에는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광해군과 북인마저 제거하면서 바야흐로 서인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에도 왕비는 서인 출신으로 간택하고 조정은 서인들로 채우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서인들만이 세상이 되면서 정치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정책이나 논리, 경쟁은 사라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생결단 정치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효종 때 서인들이 반대한 북벌론을 주장한 남인의 거두 윤유를 성리학의 이단으로 몰다가 반역죄를 씌워 처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정권에 반하는 말을 하면은 언론을 차단하고 이를 배신자라 능욕하며 퇴출시키는 것, 처단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과거의 상대 파벌을 멸절시킨 소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가 이 사회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문도 성리학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리학 이념만이 최고 가치가 되면서 기업을 천시하고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가 하는 예속 논쟁이나 벌이고 있었으니 나라가 잘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방약소국으로 오로지 중국 속국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중국이 붕괴하면서 조선은 같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431년 전 기축 옥사를 뒤집어 보는 것은 2017년 적폐청산 이후 우리 사회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아 역사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적폐청산 명분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관, 군 장성 등 이른바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은 과거 서인의 모습과 지금의 문재인 정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 환경이 편가르기와 사생결단으로 가는 것도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차례로 수감하는 모습은 참으로
모질기까지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공통점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 소신을 밝힌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금태섭이는 미운털이 박혀 배척당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큰 효과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국책연구원은 대선 주자에게 호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탈원전은 거의 성리학 수준입니다. 감사를 했다고 수사를 한다고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가하는 고수기에 불과한 역할을 하는 집권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회는 다양해야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편이 토착외군이 친재벌이니 하며 적대시하는 행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권의 뜻과 달리 국가재정을 아끼려던 경제부총리는 시달리다 못해 사의 표명까지 했었고, 역시 국가부채를 걱정한 한국은행 총재는 여당 의원에게 논화 잘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자부는 원전 정책이 무너져도 주 52시간제나 경제 3법 등으로 기업인들 속이 타들어가도 묵묵부답입니다. 복지부는 소통 없이 공공의대를 강행하다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환경부는 아직도 4대강 흠집내기에 열심입니다. 온산을 태양광한다고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짓까지도 하는 정부는 놔두고 4대강 흠집내기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정부 안의 전문 관료들의 의견은 실종되고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만 가득한 게 지금의 현 정권의 정책이고, 그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곳은 법무부와 검찰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형태는 너무나 치졸해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자기감이 들 정도입니다.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쩌다가 경찰이라는 개에 비유당하고 이상한 정치인 일명 때문에 망가질 만큼 우스운 곳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축 옥사를 수사한 사람은 우리에게 문인으로 잘 알려진 송광정철입니다. 선조는 정철을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백관 중의 덕술이 대궐의 맹호 칭찬을 많이 했지만 기축 옥사가 끝나가던 임진왜란 한 해 전인 1591년 말 악독한 정철이 내 선한 선비들을 다 죽였다고 분노하며 유배시키게 됩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소인의 거도 우리에게 문인으로도 잘 알려진 송광정철은 이후 술독에 빠져 살다가 2년 후인 57세를 일기로 강화도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적폐청산 총대를 맺던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기록이 될지 궁금합니다. 기축옥사 3년 후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습니다. 선조는 도망가고 백성들은 대궐인 경복궁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후 정무요 호란과 병자 호란까지 맞으며 조선은 쑥대밭이 되고 말죠. 서인들이 미리 대비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안방 정치만한 대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적폐청산 3년이 지나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건이 지금처럼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꿈꾸다가는 기축옥사 이후의 못난 역사의 반복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집권당의 대표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집권당을 대표했던 정치판에서 일생을 보내다시피 했던 한 의원이 20년, 50년, 70년, 100년 집권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편만을 위한 100년을 하다가는 (431년) 전에 선조가 겪었던 일을 그 후에 몇백 년 후 조선이 힘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일을 겪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야지 네 편 내 편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입을 막으려 하고 잘못을 비판하면 배신자라느니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깔아뭉개기만 해서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사실상은 보수나 진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좌파와 이보다 덜 좌파들, 덜한 좌파일 뿐이고 모두 다 기득권층일 뿐입니다. 기득권층들끼리 지들끼리 일반 힘없는 백성들을 볼모로 정권 잡아 지네들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참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정당 어느 정당을 보더라도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권력을 쥔 쪽은 거수기 노릇을 하고 권력을 뺏긴 야당은 이들이 눈치를 보며 겉으로는 비판하는 척 묵시적으로 동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만 갈렸지 한 통속이나 다름없는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정당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자각하지 않는 한 400여 년 전에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큰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암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